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된다. 전면적인 즉각 재선거 실시, 이걸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 안에는 재선거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재선거, 더군다나 전국 즉각 재선거라는 것을 당론으로 딱 고착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한 곳이다라고 밝혔던 게 서울 지역에만 12곳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전국에 67곳으로 늘어나더니 이제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무려 140곳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도 50곳이나 됐고 50곳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91곳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고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140곳이다라고 이야기한 선관위가 발표한 그 내용조차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믿기 어려운 일도 벌어졌는데 인천시장 선거 송도 1동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의 유종복 그리고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럴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말대로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송도 1동에서 유종복 후보가 얻은 표하고 송도 2동에서 유종복 후보가 얻은 표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도 마찬가지. 송도 1동에서 얻은 표 숫자하고 송도 2동에서 얻은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를 얻었습니다. 신기하고도 신기한 노릇이죠. 어떻게 그렇게 짜맞출 수가 있는 것인지. 1동, 2동 사는 사람 숫자가 다른데 투표한 사람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둘이 똑같은 숫자가 지지표로 나올 수 있었느냐. 이상하다.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투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시장.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동혁 대표 말로는. 결국 특검 밖에는 답이 없고 당장 특검법을 서둘러야 한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에게 특검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라고 장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특검법 추진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들이 오염될 것이다 라고 장 대표는 이야기하면서 선거 소청과 증거 보전 신청도 즉각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소청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 결과에 우리가 불복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는 잘못된 선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 바로 선거 소청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지금 투표소에 있는 그리고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법원이 그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법원이 그 자료를 보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법원이 이제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좀 제3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 다 판사들이 전부 다 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인적 관계를 보면은 그냥 사법부와 함통속인 것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 확보한 것을 지금 법원이 그걸 증거 보존하겠다고 가지고 있는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법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증거 보존 신청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오염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당장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뒷산에서 불이 났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전날 비가 와가지고 촉촉하게 젖어있는 야산에서 왜 불이 났을까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재선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과 불법을 인정하고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지금 위원장도 없고 사무총장도 없는데 누가 이런 선언을 하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이 사람이 그러면 선거 무효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 위철환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 친구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폭로한 내용입니다. 어명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을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회도 재선거와 특검에 필요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사전투표로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제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예전부터 그런 말을 해왔는데요.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투표를 이틀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투표를 하루 만에 하면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틀을 하자라는 것이 논리인데, 대신에 사전투표를 없애자라는 것이 논리인데, 여기에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본투표를 하루 한다 이틀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선거를 한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장동혁 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장 대표는 전면 재선거 주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라는 질문에 국민 참정권 침해 범위가 거의 전국적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특정 후보 한 명만 거론하면서 그게 특정 후보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건 온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쪽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재선거를 하게 되면은 서울시장에서 사퇴를 한 이후에 다시 선거에 나가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 현직에서 뛸 때랑 사퇴한 다음에 뛸 때랑 좀 달라지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 중요한 문제로 싸우는데 다른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지금 누가 싸우겠느냐. 장동혁 대표가 한 이야기인데 구구절절 어제 기자회견 한 20여 분 동안 한 이야기가 구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와서 아서서 싸워야 될 상황이지, 나는 이겼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럴 상황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그래 대의를 위해서 내가 비록 이겼고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또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또다시 우리 스태프들 고생해야 되고 내가 이게 현직의 이런 어드밴티지를 다 포기하고 다시 사퇴한 상황에서 다시 선거를 뛰어야 되는,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재선거 하자라고 나왔더라면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재선거를 안 치릅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겼는데, 부정선거가 개입된 상황에서도 이겼는데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판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재선거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가 두려운 겁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앞서서 6월 3일 날 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좌파가 분열된 상황, 우파가 분열된 상황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조국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재선거 치른다고 조국에 나와가지고 뭐 설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좌파는 좌파들끼리 똘똘 뭉치게 돼 있고요. 우파는 우파들끼리 똘똘 뭉쳐서 연합으로 싸우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파가 대승을 거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VON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부정이나 조작이 배제된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예상해서 예측을 했던,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예측한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라도 지역하고 광주 요 지역만 파란색이고요. 전국이 다 빨간색이 돼버립니다. 이미 국민들의 민심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재선거 치르기만 하면 우파 진영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실제로 국민들이 우파들을 좀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두려운 겁니까 지금?
한동훈은 두렵겠죠. 한동훈은 제대로 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출마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두려워할 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재선거는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참정권이 짓밟혔으니 그 참정권을 다시 돌려받는 차원에서 반드시 재선거가 관철되어야 한다라는 이 주장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인 겁니다. 상황 자체는. 그게 뭐 부실 선거니 뭐니 실수였고 법규상으로도 뭐 재선거를 할 만한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헛소리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지. 예? 당신들이 저지른 실수라고 하는 그 실수는 재선거를 치르기에 충분한 실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피해를 본 국민들이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딜 그거를 말리고 못하게 하고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정신이라면.